네이버 이 종목의 상승세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물적 분할 기대감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네이버도 그 금융업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갑작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침 새벽까지만 해도 개장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적 분할 얘기 나오기 전에 분위기가 반전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신성장 동력 확보. 그러니까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만한 부분이 나타났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 진행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사업을 분사를 할 때는 보통 인적 분할해요. 근데 돈이 되는 사업을 분할할 때 보통 물적 분할해요.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자회사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이게 수평적인 관계를 나눠야지 여기에 대한 영향이 떨어지는 거고, 돈이 되는 사업은 자회사 좀 놔둬야지 이게 영향이 좋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그래서 NHN 엔터테인먼트 그 한 게임 분사할 때는 인적 분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가칭 네이버 파이낸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돈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물적 분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주사까지도 네이버가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주사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주사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좀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도 지주사 전환했죠. 그리고 롯데도 마찬가지 했죠. 그리고 예전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주사 전환 얘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지금 급등하는 이유는 그런 연유 때문에 좀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조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온다라는 게 조금은 이게 지속이 될까? 난 좀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좋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을 진행하게 되고 자회사를 놔두게 되면서 자회사를 만들고 이제 이 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만들 자본금이 되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세 대우에서 5천억을 투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IPO를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작게는 1조 2천억 그리고 2조 5천 3조 원까지 기업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은 3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IPO 했을 때 3조 원 정도 이렇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유통 물량을 어느 정도 풀지 이게 좀 관건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이 회사가 대출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대출한다 그러는데 대출하게 되면 자본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가 이 자본금 부족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봤을 때 아마 IPO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적정할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유통 일반 공모 물량을 좀 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합쳐가지고 이제 금융자회사를 가게 했던 자본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출이라든지 투자 상품, 이제 보험 상품 이런 부분들 런칭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금융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분법 이익 반영, 그리고 금융자회사를 만들게 되면은 가장 많이 기대를 하는 게 배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대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물적 분할해 가지고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면 100% 자회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보통 일감 몰아주기. 최근에 SN도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100% 지분을 가져가고 거기다 일감 몰아주고 거기서 받는 순이익을 다 뽑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네이버 자회사 같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 네이버 자회사가 네이버 파이낸셜 회사가 앞으로 어떤 네이버한테 영향을 주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운물이 되는 거죠. 마르지 않는 운물. 그러니까 현금 창출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계속 캐시카우가 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과장을 하자면은 황금알은 거의 배를 가르면 안 돼요. 배를 가르면 안 돼.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만큼이나 네이버 네. 페이도 많이 쓸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 네이버에서도 카카오만큼의 자기네도 DB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다라고 봐요. 라인 사용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고 외국에 많다라는. 일본. 특히나 일본 같은 라인이 한국에 사는지 모르는 일본 사람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지금 네이버 페이라든지 그리고 네이버 쇼핑몰 이쪽 보면은 거기서 결제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DB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인프라를 보고 거기에다가 런칭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 얘기 잘해주셨는데 카카오가 딱 그렇잖아요. 카카오톡 사용자가 지금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처럼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라인이란지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란지 이쪽에 대한 확보된 인프라를 통해서 사업에 진출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보통 말할 때 그 인프라 DB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은 절대 안 돼요. 그냥은 절대. 예전에 그 옥션이 되게 비싸게 팔렸잖아요. 비싸게 팔렸는데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만큼 DB라는 인프라가 많았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그만큼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도 그런 인프라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현금 차출이 계속 확보되는 회사를 가지게 되면 앞으로 좋은 건 그 자금 조달 없이 투자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그러면 카카오처럼 컨텐츠를 계속 늘려나가게 되고 카카오처럼 컨텐츠를 많이 늘려나간 상황에서 카카오처럼 그 많이 늘린 컨텐츠에 대비해서 비용 대비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아마 이제는 카카오 네이버가 계속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던 삼성전자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되게 좋게 봐요. 그리고 또 농협 같은 회사도 저는 되게 그거 말고요.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농협하고 예전에 인연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옛날에 저는 그 자기소개서가 저 솔직히 학벌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지원하는 애들보다 되게 많이 떨어져요. 학교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부산에서 제일 안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했고. 네, 정태근의 TMI. 그래가지고 안 좋았는데 거기서 내가 제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기소개서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농협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소개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농협과 연관된 어떤 스토리를 써요. 근데 보통 보면은 농협 얘기하게 되면 농촌하게 되면 농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농촌 봉사활동 이런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전 그거 안 하고 딴 거 있거든요. 농협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 쭉 했어요. 그래서 그 면접에서 그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거 썼지만은 난 농협 인프라가 되게 좋다고 봐요. 전국 어디 가도 농협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국 인프라가 그만큼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컨텐츠만 잘 얹히게 되면은 상당히 클 수 있는 회사인데 왜 그걸 안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자주 썼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경제방송 얘기하는데 여러분 농협에 성공적으로 입사하는 방법도 알아갈 수 있는 방송입니다. 나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썼다라고 정태근 팀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은 그만큼 인프라가 좋다라는 것 같아요. 네이버들 그만큼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있어야 거죠. 된다. DB가 중요하다는 거죠. DB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미국하고 중국 얘기를 할 때도 결국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 말씀드린 게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라인 사용자가 적잖아요. 뭐 외국에서는 그걸 수입으로 창출할 수도 있을지언정. 그럼 국내에서는 네. 아무래도 그 시장이 좀 약한데 뭐 그거는 이제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이런 DB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리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어찌 보면은 카카오톡 같은 어떤 확실한 눈에 보이는 일단 메신저라 해야 될까요? 인프라가 이제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생각을 반대로 뒤집어서 앵커님이 네이버 뭐 CFO라 볼게요. CFO인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겠다 그랬을 때 결제가 날까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인프라도 있고 하니까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주가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사실 길게 보면은 저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지금은 좀 갭이 벌어졌으니까 추정받을 때 사도 된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말씀 들어보면 카카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럼 네이버랑 카카오랑 둘 중에 어떤 걸 더 사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참 이게 주시장의 상황이 그때그때 틀린 게 참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은 네이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물적 분할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 가서 카카오를 다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시장에서 이것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무리가 있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 주도주가 바뀌는 거고 그리고 뭐 업종도 순환매를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네이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거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를 보는 거지만 스타트를 끊고 나서 이제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건 누가 봐도 카카오예요. 그럼 카카오를 보는 게 더 낫죠.